얼마 전이었습니다.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에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강모 씨는요. 이 사건 다음 날 자택에서 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리고 또 쓰러졌던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지고 이 1명 40대 팀장 결국 사망했습니다. 중태에 빠졌던 분이 사망을 했던 거고요. 자, 피해자들이 마셨던 건 공용 생수통에 들어있는 큰 통에 들어있던 생수가 아니고 혼자 개인용으로 마시는 330ml 생수병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피해자를 특정해서 벌인 범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이 향해서 벌인 범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원래 저희들이 뭐 무차별, 네. 뭐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동기 자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네. 또 피해자도 자기 어떤 회사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.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이 강모 씨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무차별적인 시민에 대한 테러로 보기는 조금 네. 다소 더 나갔다, 많이 나갔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수사를 멈출 수 없는 게 네. 강모 씨가 정말 이러한 직장 동료들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네. 점은 분명히 범죄 동기가 밝혀져야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범인이 되어야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 네. 딴 사람이 범인이 있는 거고 그렇죠.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 수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. 근데 지금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 숨진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정황이나 증거는 지금 확실히 확보는 된 겁니까? 사실 두 가지 정황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일단 그 원래는 강모 씨라는 사람도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정말 무단결근을 하니까 정말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그 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물체들 중에 지금 사용된 독극물이 그 집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용된 독극물이 그냥 일반적으로 범죄에서 사용되는 독극물이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냥 살충력 있는 제초제 같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피해자, 지금 사망한 피해자 몸 혈액 속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게 결국 그 용의자, 지금 우리가 저 피해자로 말하는 집에서 발견됐으니까 분명히 연관관계는 존재를 하는 거죠. 하지만 이 연관관계는 100% 확실할 수 있는 연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사기관에서는 더 열심히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해자가 맞다면 맞다면 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글쎄요. 이 경찰이 어떤 불만을 품은 내용에 대해서는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동기가 중요하잖아요. 네네네. 어느 정도 파악은 됐습니까? 사실 그 동기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래 이 회사가 본사가 지방에 있는 본사예요.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원을 할 때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회사라는 걸 이미 알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서울에 왔는 분소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시 본사로 내려가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생명,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심각한 인사불이익인지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인사불이익만으로 범죄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동기다라고 보기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변호사님. 네. 사실 이런 사건, 이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숨졌을 경우에 글쎄요, 이 공소권 없음으로 원래 처리가 되지 않나요?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경찰이 이 사망자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? 네, 왜냐하면 그 입건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이 내규에 따르더라도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입건을 해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즉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지금 계좌도 한번 보고 그리고 무엇을 검색했는지 휴대전화도 포렌식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사건의 어떤 실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제초제를 샀다라고 하는데 샀다면 그 금원을 송금하거나 내지는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거고 또 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명칭을 인터넷상에 검색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 상해치사인지 아니면 살인인지에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입건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거 경찰 수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완벽한 입증은 아니고 강력하게 추정될 뿐이다. 내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이게 남을 수도 있겠어요. 사실 원래 살인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게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고 지금같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
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열어놓고 들여다봐야 된다.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진범이면 정말 하는 수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가야 되지만 혹시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 범인이라고 진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